뉴스핀과 한국인공지능협회 CES 2025 인사이트 포럼을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가 또 어렵게 또 기조연설을 하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 펜벤처스는 이제 그 어찌 보면 그 스타트업 시장에서의 그 AC 역할도 하고 VC 역할 사이에서 크로스보더에서 글로벌로 향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큰 꿈을 안고 멀리 그 글로벌로 가는데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사실 이제 주제도 사실 지난해 AI였고 올해는 사실 AI의 또 다른 넥스트 스텝이 이번 CES 2025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펜벤처스 캐슬리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벤처스 키스 리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교포라서 그 한국어는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면은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펜벤처스에서 이제 크로스 보더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도 이제 플러그앤플레이 텍센터라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엑셀레이터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B2B SaaS 스타트업에서 다녀서 이제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그 VC 쪽에서는 이제 한 8년 거의 10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상대로 이제 멘토링도 하고 이제 저의 분석이나 그 경험을 공유를 하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AI 관련해서 그럼 AI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의 백그라운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예전에 B2B SaaS 회사에서 사업 개발 이제 고투마켓 스트래티지를 담당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북미, 일본, 대만 등등을 타겟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좀 플러그앤플레이 텍센터에서 대기업 파트너 관리를 했었고 제가 이제 그 SaaS 회사 B2B SaaS 회사에서도 플러그앤플레이에서도 제가 이제 다양한 나라를 담당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 가기 전에 중국에서 7년 살고 거기서 이제 회사를 다녔었고 일본에서 4년 살았습니다. 오사카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한국은 이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거의 계속 미국에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북미랑 에이펙 사이의 크로스보드 보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펜에서는 이제 주로 멘토링을 할 때 이제 IR 피치덱 멘토링을 많이 하고 글로벌 사업 개발 특히 이제 한국에서 미국 진출 아니면 일본 진출 다른 나라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신사업 개발을 하는 멘토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다니는 회사 그 펜벤처스 소개를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2021년 말에 시작을 했었고 그 송명수 대표님이 사실 예전에 저랑 같이 플러그앤플레이를 같이 다니셨던 분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펜을 이제 Pioneer, Explorer, Navigator라고 해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특히 크로스보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서울 베이스지만 실리콘밸리 뉴욕에 저의 그 파트너들도 계시고 스톡홈, 싱가포르 등등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어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해외 진출하는지 아니면 또한 그 해외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한국 진출을 하는지 등등의 크로스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그래서 이제 차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초격차 프로그램, 아기유니콘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해외 스타트업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K-스카우트 프로그램 등등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발표를 고민하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를 생각했을 때 주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 현재 상황. 이제 AI 붐이 온 지 이제 조금 됐지만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의 분석으로는 어떠한 AI의 미래를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CES까지 왔는데 CES에서 오신 한국 분들이 많으신데 그 CES의 성과 아까 차관님도 이제 CES에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었는데 어떠한 성과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AI 현황을 얘기를 하고 싶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AI 버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작년 말은
그 계속 이제 AI 버블 얘기가 나왔었고 특히 이제 뭐 오픈 AI, 뭐 데이터브릭스, 엔트로픽 등등의 회사들을 그 밸류에이션이랑 받는 투자의 숫자를 보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금액의 투자를 받고 있다. 뭐 6.6 billion이라는 숫자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니콘이 6개의 그 밸류에이션을 한 회사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면 사실 그 AI 버블이 왔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2024년이 끝나니까 이게 이제 2023년에 비해서 거의 200% 증가를 했다. 작년에는 뭐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숫자는 좀 약해서 56 billion, 56 billion의 투자를 받았다. 라는 숫자를 보면은 진짜 버블 맞나? 이게 좀 숫자가 좀 너무 과한가? 뭐 지금까지 뭐 크립토커런시, 뭐 블록체인 아니면 뭐 IoT, 모빌리티 이러한 트렌드를 보면서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뭐 대기업이든 VC든 스타트업이든 다들 AI를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왜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버블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럼 비교 대상이 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인터넷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럼 인터넷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터넷 투자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까지도 뭐 브로드밴드, 뭐 5G 등등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께서 뭐 65 billion의 숫자로 이제 미국의 그 브로드밴드 인프라스트럭처 인터넷 인프라를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AI의 투자가 좀 귀엽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러면 AI가 실제로 그 인터넷만큼 이러한 영향을 갖고 올 건지라고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의 성장을 보면은 이제 뭐 인터넷 버블, 닷컴 버블도 당연히 있었고 그때 뭐 망한 회사도 많지만 지금은 뭐 거의 모든 회사가 당연한 것처럼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뭐 AI 회사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요즘 같이 보면은 인터넷 회사라는 말을 저는 많이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뭐 넷플릭스 이러한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뭐 당연히 모든 회사들이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인터넷 회사라고는 요즘은 많이 안 불러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이커머스라고 하든 아니면 미디어라고 하든 넷플릭스는 미디어 회사, 구글은 뭐 서치 엔진 이러한 말을 하고 인터넷 회사라고 안 부르죠. 인터넷은 그냥 당연한 일부분의 툴, 그것도 그게 메인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뭐 하는지 다른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AI도 죄송합니다. 그러면 AI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5년, 10년 지나면은 이런 AI 회사의 개념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AI 그 우리 회사는 AI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회사는 뭐뭐뭐를 한다. 라고 하고 이제 AI를 같이 쓰는 거는 거의 당연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실제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챗GPT를 사용하면서 그 미국의 그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정보를 달라라고 챗GPT를 사용하면서 이번에 발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AI 성장은 어떻게 되냐? 인터넷이랑 비교를 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1 billion revenue까지 가기 위해서는 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뭐 그거를 이틀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1 빌리언까지 가기는 5년, 페이스북은 6년, 스포티파이 8년, 드롭박스 10년, 넷플릭스 10년, 1 빌리언까지 가기에는 진짜 몇 년씩이나 걸립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챗GPT의 그 어나운스먼트가 나온 다음에 1년 이내에 1 빌리언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AI의 전체적인 성장은 인터넷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라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VC도 스타트업도 대기업들도 다들 마음이 급해질 것 같습니다. 그 영어로 저희들은 이거를 FOMO라고 하는데요. Fear of Missing Out. 그러면 AI 성장을 보면은 우리도 꼭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은 AI 버블일 수도 있죠. AI 버블일 수가 있고 그게 한번 작게 터질 수가 있죠. 하지만 그 한번 터지고 나서는 인터넷처럼 AI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당연한 툴의 하나 중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본 AI 현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죠. 뭐 인터넷처럼 AI를 당연하게
안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 그러면은 CS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해야 CS 좋은 성과가 나오냐 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뭐 투자를 받거나 아니 매출되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를 찾는 게 주 목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이러한 장기적인 목적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브레이크다운 하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유의미한 콜을 잡는 게 이번에 CS 목적이지 않을까. 당연히 CS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회사를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체크를 써주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아 그러면은 콜을 잡아봅시다. 뭐 데모를 부탁합니다. POC를 해봅시다. 까지 가는 거라서 그러면은 CS의 목적은 뭐냐? 제 생각에는 유의미한 콜을 잡는 게 메인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명함을 교환을 하고 자기 회사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유의미한 콜을 잡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너무나 클리시하지만 한마디로 이제 엘리베이터 피치를 잘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거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에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 회사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은 명함을 한 장 주세요. 한번 연락을 해봅시다. 라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10초, 20초, 30초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라스베가스 호텔이니까 그게 뭐 3분에서 5분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길어봤자 5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계신 분들은 이제 영어가 네이티브이 아니실 텐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 죄송하지만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분 발표 안에서 엘리베이터 피치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멘토링을 하면서 1대1로 많이 해왔었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짧게 얘기하면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어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많이 고민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피치를 만들어가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은 엘리베이터 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리소스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가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엘리베이터 피치를 어떻게 하는지는 못 가르쳐드리지만 좋은 테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 피치가 좋냐 안 좋으냐라는 거를 볼 때는 미국에는 저희들이 다음 슬라이드 이거를 텔레폰 게임이라고 합니다. 뭐 텔레폰 게임이라는 것은 뭐 그 사람 A가 사람 B한테 얘기를 해주고 B가 C한테 얘기해주고 C가 D한테 얘기해주고 거기서 A랑 D가 얘기하는 게 일치하냐 이러한 테스트로 나의 엘리베이터 피치가 효과적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거는 내가 투자자를 만났다. 내가 대기업을 만났다. 내가 누구누구를 만났다. 라고 해서 내가 내 회사를 잘 소개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내 회사를 소개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CES 같은 행사에 돌아다녀 보면은 이거는 나랑 잘 안 맞는데 뭐 I know somebody 내가 아는 지인 나의 지인이 이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소개해도 되냐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이 관심 있을 것 같다.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친구가 관심이 있으면 연결시켜줄게. 라는 케이스가 엄청 많을 건데 이제 실제로 전달하러 갈 때 그 친구가 뭐 했었지? 설명이 조금 어려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러한 케이스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뭐 심한 말이지만 실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거는 나는 이 사람을 위해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은 엘리베이터 피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예시가 누가 있냐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는 제가 이제 AI가 오는 걸 보면서 이거를 잘하는 데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AI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지겹고 좀 다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특히
저는 뭐 안드로이드를 좋아하지만 애플은 진짜 포장을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회사는 AI가 있다. So what? 그 스타트업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뭐 스타트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을 소개를 하면서 So what? 이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애플도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를 할 때 뭐 이러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좋은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한다. 뭐 이게 진짜 엘리베이터 피치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느끼시면은 괜찮습니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애플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잘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저의 발표를 보신 분은 다 오늘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데서 제가 발표한 걸 본 적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거의 매번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제일 이해하기 쉬운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정말 레볼루셔너리한 기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한마디 요약이 1000 songs in your pocket. 저는 이것만큼 좋은 엘리베이터 피치 예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거를 보면서 그 배우려고 합니다.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를 보면서 뭐 젠슨 황이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 황도 이번에 뭐 엔비디아 뭐 블랙웰 어쩌고 저쩌고 뭐 소개를 했었는데 뭐 something flops 뭐 some billion 뭐 어쩌고 저쩌고 뭐 200 frames per second 뭐 이런 숫자를 많이 던지는데 그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떠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나오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젠슨 황 보면서 이거는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피치다. 뭐 피치가 아니죠. 키노트지만 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레벨로 한마디로 우리 회사는 이걸 한다라는 거를 잘 소개하시면은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잘 전달되지 않을까. 이만큼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오랫동안 그 고민을 하고 한마디 요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제 자기 소개를 한 이유도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 피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까지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나도 실제로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저는 일단 자기 소개를 할 때 4개국어가 다를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에 있었고 일본에 있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헷갈릴 때가 있어요. 3개국어였나 4개국어였나 5개국어였나. 그래도 뭐 어쨌든 에이펙은 강하다. 이 사람은 에이펙은 강하다. 엑셀러레이터에 있었고 신사업 개발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 얘기 그리고 IR 얘기를 했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사람 내 아는 지인 누구누구한테 소개시켜주면 뭔가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실제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면서 나의 한마디 요약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어도 저도 이제 네이티브도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엘리베이터 피치를 만드는 것도 뭐 어렵지만 그래도 저의 개인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CS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고 뭐 진짜 한 마디 두 마디로 나는 이 사람이랑 팔로우업을 해야겠다 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많이 네트워킹하시고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가 어려우셔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